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미네는 기본적으로 원래 나오던 포메이션 4-2-3-1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선발 포메이션에서 경기 중에 풀백을 올린다든지 센터백을 올린다든지 변형을 가져가는 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네는 큰 변화는 없고 가끔씩 빌드업 할 때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때 수비들이 따라 나온 공간을 2선 자원들이 침투하는 정도의 변화만 가져갔습니다. 전반 초반엔 미넨과 갈라타사라이 둘 다 전방 압박을 가져갔고 서로 타이트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미네는 지금 장면처럼 압박을 할 땐 고레츠카가 3선에서 올라와서 2-3-1-4 형태로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재가 많은 경기에서 출장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에너지 레벨은 떨어진 모습은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골킥을 따기 위해 이카르디가 공중볼 경합을 진행합니다. 이카르디가 김민재에게 승리하고 공은 뒤로 흐릅니다. 상대 공격수의 터치가 살짝 흐르기도 했고 우파메카노가 어깨를 넣으면서 공을 잘 챙겨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일단 앞으로 나가서 타이트한 경합을 해서 성공하면 좋고 만약에 실패해서 뒤로 흐르면 우파메카노가 커버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네는 큰 규모의 선수들의 위치 변화는 없지만 부분적인 위치 변화는 괜찮았던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위가 하프 스페이스 쪽에 갔다가 나오면서 상대의 왼쪽 풀백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 뒤에 생긴 공간을 코망이 공략합니다. 여기에 키미이가 응해서 패스를 주는데 진짜 키미이 패스가 예술입니다. 코망이 여기서 공을 잡아두고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무시알라는 박스 안에서 한두 명 정도는 자신있게 승부할 수 있습니다. 수비 하나 앞에 두고 왼발 쪽으로 갖다 놓은 뒤에 슈팅합니다. 아쉽게 빗나가지만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침투하는 장면들이 갈라타사라이의 수비벽을 조금씩 깨고 있습니다. 케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비가 따라오면 2선의 선수들이 그 공간을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레츠카도 3선이지만 공격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순간 공격에 가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노이어가 킥을 하고 케인이 떨어지는 공을 헤더로 돌려넣습니다. 여기서 다빈손 산체스가 케인을 따라 나오면서 센터백 쪽 공간이 미넨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고레츠카가 이 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고레츠카가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의 강도가 사네가 공을 잡기 딱 적절한 정도로 들어갑니다. 사네가 슛을 하지만 상대 키퍼가 각을 잘 좁히면서 막아냅니다. 이런 장면이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도 종종 나왔던 장면입니다. 케인이 스트라이커 위치에 있지만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내려오면서 수비진의 균열을 일으키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선수가 자기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끼리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때 좋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미넨이 간간히 좋은 장면들을 보여줬지만 전반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후반이 되자마자 아까 전반전에 언급했던 김민재 전진, 우파메카노 커버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역습 상황에서 김민재가 먼저 이카르디에 경합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카르디는 옆쪽에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뚫리면 1대1이 되는 상황에서 아주 잘 커버해줍니다. 김민재의 적극적인 경합을 잘 보완해주는 우파메카노입니다. 이후 자아 쪽으로 흐르는 공까지 잘 커버해주며 미친 수비를 보여주는 우파메카노입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조합이 서로를 잘 보완해주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팀은 반대 전환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넨에서 빠른 반대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키미이인데 지금도 반대쪽에 코망을 보고 길게 찔러줍니다. 이 경기에서 키미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감탄했는데 중거리, 장거리 상관없이 정확한 패스를 구사하면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합니다. 코망이 여유있는 공간에서 키미이의 공을 받고 가운데 침투하는 고레츠카를 봐줍니다. 고레츠카가 머리를 갖다 대는데 정확한 슈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이 케인에게 흐르고 케인이 발을 갖다 대지만 골대에 맞습니다. 키미이와 코망의 커넥션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키미이의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경기 시간 71분에 김민재의 옆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우파메카노가 관리 차원에서 교체 아웃됩니다. 서브 센터백 자원이 없는 미네는 라이머를 3선에 배치하고 우파메카노 자리에 고레츠카를 내리면서 전문 센터백은 김민재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0대0 상황에서 김민재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경기 시간 80분에 미넨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습니다. 김민재, 고레츠카, 케인 등 제공권이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미넨에게도 해볼 만한 기회였죠. 오늘 감 좋은 키미이가 안쪽으로 감아 올려줍니다. 이 공을 케인이 기가 막히게 헤더로 밀어넣습니다. 골키퍼는 바로 앞에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싼 공격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공격수의 제1 임무는 골이고 케인은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미드필더의 1차 빌드업 과정이 좋아도 측면 윙어가 잘해도 결국 가운데 공격수의 딸깍이 없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팀들이 많은데 미네는 슈퍼스타 해리케인이 있습니다. 5분 뒤 케인이 또 한 번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합니다. 상대가 가슴 트래핑으로 내준 공을 케인이 달려가면서 낚아챕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때때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수비적인 기여도 합니다. 케인이 끄는 공을 밀러에게 주고 밀러가 이 공을 텔에게 전달합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역습을 나가려다 역습을 당해버린 꼴이 되어서 수비 라인도 잘 잡혀있지 않고 선수들의 복귀도 늦습니다. 이 공을 마티스텔이 케인 쪽을 보면서 땅볼로 밀어주고 케인이 가볍게 마무리하며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2005년생 18살짜리 소년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인의 활용법이나 팀 동료와의 호흡 등 시즌 초반엔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14경기에서 19골 7어시로 공격 포인트 26개를 보여주며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 공격수인지 입증하는 케인입니다. 그렇게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까지 2대0으로 흘러갑니다. 갈라타사라이의 올리베이라가 김민재와 박한부 쪽으로 롱패스를 붙여줍니다. 박한부는 이미 몸이 정면으로 향해 있었지만 김민재는 시작 지점에서 몸이 돌아간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박한부보다 가속을 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물론 패스 궤적이 좋긴 했습니다. 김민재가 공을 건드리기 힘든 위치로 패스가 왔죠.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김민재가 따라잡고도 남는 공인데 시간이 92분이기도 하고 무한 출전 때문에 지쳐 보이는 김민재입니다. 결국 박한부에게 슈팅을 내주고 실점합니다. 경기는 이렇게 2대1로 종료됩니다. 미네는 4경기 4승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미네네 수비라인에서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선수들입니다. 그 중에 더리으트, 게이로, 부우마는 부상이며 남아있는 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우파메카노는 중간에 교체되었고 아직까지 문제없는 건 김민재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는 레버쿠젠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승을 위해선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민재를 뺄 수 없습니다. 또 16일엔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전, 21일엔 중국전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한국에서도 경기를 다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것 같은 김민재인데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일정입니다. 김민재의 부상이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